불편한 편의점. 역사를 빠르게 가로질러 서울역 광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은 곽은 마침 지하도로 들어서는 하얀 파카를 발견했다. 곽이 계단으로 달려 내려가는 사이 놈은 티켓 자동 판매기에서 표를 끊은 뒤 지하철 1호선으로 진입했다. 곽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청량리 방면 1호선에 탄 타깃은 문 옆에 선 채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어둠만을 응시했다. 곽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언제든 따라 내릴 준비를 한 채 놈을 지켜보았다. 한산한 내부는 1호선 특유의 쿰쿰한 냄새만 빼면 괜찮았고 따뜻한 히터 바람이 사람을 노곤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대다수 승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낮은 숨을 내쉬고 있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 역시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곽은 객실이 병동 같다고 느꼈고 씁쓸한 한숨을 내쉬다 다시 한번 자기 입냄새만 맡아야 했다. 지하철이 시청역에 멈췄을 때 50대 중반의 두툼한 코트를 입은 사내가 마스크 없이 맨입으로 통화를 하며 들어왔다. 그는 붉은 혈색과 코트 사이로 튀어나온 똥배를 자랑하며 곽의 맞은편에 앉아 한바탕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남양주에 5천 넣고 횡성에는 남은 거 쪼개 하나하나 넣고 아니 이 사람아 잘 들어. 남양주에 5천이라니까. 그리고 횡성은 내가 어제 보낸 그 주소마다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렇지 거기가 물건이 좋다니까. 응. 사내는 대형견이 짖듯 큰 목청으로 통화하며 지하철 안을 자신의 사무실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오죽하면 곽이 횡성의 그 물건이 뭔지 알아보고 싶을 정도였다. 아무튼 객실 안 모두가 사내의 우렁찬 목소리에 불편한 표정이 될 즈음 통화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버튼을 누르더니 어디론가 또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닌가? 사내는 콧노래인지 콧방귀인지를 내뿜다가 통화가 연결되자 다시 걸걸한 목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오상무 어때? 그래. 이번 주말 필드 가는 거지? 레이크파크? 에이 뉴컨트리 가자. 뉴컨트리 내 거기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 그래. 그니까 레이크파크는 봄에 가자고. 봄에. 이번엔 뉴컨트리로. 오케이? 좋아. 내가 밥도 사고 그것도 사고. 응. 사내의 수다는 끊이지 않았고 곽 역시 들을 수밖에 없는 통화 소음에 신경이 다 곤두섰다. 곽은 사내를 흘끼던 시선을 타깃으로 돌렸다. 그런데 타깃도 앉아있는 사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내가 껄껄대며 통화를 마친 뒤 다시 또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는 찰나 놀랍게도 타깃이 사내 옆 빈자리에 털썩 앉았다. 사내가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자 타깃은 작은 눈을 더 가늘게 뜬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디 가기로 했어요? 황당하다는 듯 사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타깃을 쳐다보았다. 뭐요? 레이크파크 갈 거예요? 뉴컨트리 갈 거예요? 타깃이 이번엔 골프 스윙하는 신용을 하며 사내에게 물었다. 뭐야, 당신 뭔데 그런 걸 왜 물어? 사내는 타깃의 뚱딴지 같은 질문을 날리려는 듯 큰 목청에 힘을 더했다. 왜 남의 통화는 듣고 쓸데없이 질문을 하는 거야? 너 미친놈이야? 들리니까. 타깃이 무 자르듯 말했고 그 단호함에 잠시 사내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곽은 물론 객실 내 모두가 둘을 주목했다. 진공 상태가 된 듯 사위가 조용해졌다. 타깃은 광대뼈를 실룩이고는 사내를 쏘아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이 이번 주말 어느 골프장 가는지 관심 없었는데 너무 크게 떠드니까 궁금해지잖아. 나는 레이크파크가 봄에는 더 좋아. 봄에 거기 가도록 해. 그리고 맞아. 횡성에 반반 넣으라는 데는 어디야? 거기 평창올림픽 때 길 뚫려 많이 올랐다며. 당신이 아까 그랬잖아. 맞지? 타깃은 듣기평가 숙제를 해온 학생처럼 말을 끊어가며 조곤조곤 물었다. 사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손을 오므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큰 덩치의 타깃이 자꾸 들이대자 너무 부담이 되는지 난감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물론 곽 역시 쌤통이라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사내는 우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난처해하며 혀를 찼다. 그때 종로 3가에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오랜만에 지하철 탔더니 미친놈을 다 만나네. 사내는 툭 던지듯 말하곤 일어나 출입문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탁이 또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뭐야? 사내가 진절머리를 냈다. 나도 그래, 나도 내려. 그니까 그 횡성 땅 좀 가면서 알려주지? 당신이 궁금하게 해서 잠이 안 올 것 같다니까? 아우, 진짜. 응, 진짜. 같이 내린다니까? 아이씨, 내리든 말든. 근데 왜 마스크 안 해? 입냄새 나서 못하는 거야? 순간 지하철 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스크 밖으로 터져 나왔다. 사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마스크를 꺼내며 원망스럽다는 듯 주위를 돌아봤다. 시발, 떠들어 미안하다. 됐어? 사내는 그렇게 일가라고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나갔는데 곧 타겟 역시 그를 뒤따라 나갔다. 곽도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킥킥대는 소리를 뒤로하고 지하철에서 내린 곽은 타깃의 등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타깃의 앞에는 걷다가 뒤돌아 타깃을 확인한 후 질겁해 달려가는 사내가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니 통쾌했다. 고얀 놈, 누가 지 사생활을 듣고 싶다고 공공장소에서 그리 떠들어대나. 나이와 덩치만 믿고 까불더니 더 무지막지한 놈이 나타나니까 주랭랑을 치는구나. 사내가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 버리자 타깃은 그를 쫓기를 멈추고 환승 구간으로 몸을 돌렸다. 3호선으로 갈아타려는 듯했다. 곽은 타깃이 지나가길 기다린 뒤 다시 미행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사내는 타깃에게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곽이 보기엔 아주 경우가 밝고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의협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골프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었다. 물론 골프장 정보와 횡성 땅에 대한 관심은 사내에게 따져 묻기 위해 지어낸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곽의 촉에 의하면 타깃의 말투와 행동은 충분히 골프장을 애용하고 부동산 투자에도 익숙한 것으로 보였다. 지금은 비록 노숙인의 친구이고 편의점 야간 알바에 불과하지만 과거 한때 돈 좀 쓰던 시절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게다가 3호선은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아닌가. 타깃이 내린 역에 도착하면 그의 정체가 한꺼풀 더 벗겨질 것이었다. 곽은 긴장을 놓지 않은 채 타깃의 뒤를 따라 3호선 환승 플랫폼 오금행 방면에 섰다. 타깃은 압구정역에서 내렸다. 현대 고등학교 쪽으로 나와 걷기 시작한 그를 보는데 갑자기 불어온 차가운 바람에 곽은 얼른 목도리를 움켜잡았다. 이러다 감기라도 걸려 골병 들면 남는 것이 있을는지. 자신도 모르게 푸념을 하는데 이에 반응하듯 타깃이 멈춰섰다. 녀석이 고개를 들어 한 건물을 살피곤 생각에 잠긴 듯 미동이 없었다. 그러다 불쑥 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곽은 잽싸게 몸을 숙여 신발끈을 매는 척했다.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눈치를 보다가 살피니 건물로 들어가는 녀석의 하얀 파카 끝자락이 꼬리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곽은 쟁 걸음으로 다가가 건물 앞에 섰다. 세련된 노출 콘크리트로 된 5층 건물은 전체가 병원이었다. 사람들의 눈, 코, 입, 턱 등을 재배치해 돈을 번다는 성형외과였다. 곽은 쾌재를 불렀다. 타깃이 성형을 위해 이곳을 찾았을 리는 없다. 고로 이 병원을 캐면 타깃의 어떠한 과거 혹은 현재의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형사 시절부터 좋았던 촉이 발동하자 곽은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최소한 타깃은 이곳에서 일했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누군가를 찾고 있을 것이고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다. 곽은 건물 옆 프랜차이즈 커피숍 창가에 자리를 잡은 뒤 형사 시절 자신의 또 다른 장점이었던 잠복을 개시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